뭐 또 속보가 있네요.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기념으로 축하 난이 아닌 선인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선인장? 네, 선인장. 가시가 있는 선인장. 무슨 의미입니까? 네, 왜 가시냐? 앞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기사를 쓸 곳이 많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면서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것처럼 경쟁적 협력 관계인 민주당에서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 안에 민주 진보 진영, 애국 시민의 지도자로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의미다라고 각주를 달아서 기자들에게 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에 꽃 피우려면 굉장히 힘든데 나는 꽃 피우는 거야 그나마 좀 가능한데 나는 대충 좀 핀 거를 팔기도 하는데 선인장은 꽃 피우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되는 거친. 아니 선인장은 원래 잘 자라요. 그냥 물 안 줘도 오래 자라긴 하는데 참 특이한데. 선인장의 의미. 뭔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례적이긴 하네요. 이거는 보통은 난을 보내니까.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3자 추천이라고 주장하는 한동훈의 그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용적 태도인데 조국혁신당은 반대죠. 조국혁신당 입장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 등 제3자라고 했고 민주당은 아마 제3자 얘기하면 대법원은 아니야. 뭐 변협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대표가 또 이상하게 무슨 뭐 제보 공작까지 넣자 그러는데 아니 뭐 받아도 돼요. 제보 공작이든 뭐든 어쨌든 하면 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본인이 발의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발의했다가는 뭐가지 날아갔고 이러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할 핑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보 공작 아니라 제보 공작 하랍이라도 추수할 건 다 하면 된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 추천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 우리 뭐 신 변호사 뭐 여러 번 했지만 뭐 제3자라는 게 꼭 뭐 대법원 변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다양한 어쨌든 시도는 해볼 필요 있다. 근데 대법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나라사랑님께서 우리 집 선인장 꽃 잘 피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요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국면이 완전히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2번, 3번 못 합니다. 딱 하면 그냥 단 한 번이고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 특검 문제, 최혜병 관련된 특검을 협상과 타협의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전 일단은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일 말 바꾸고 지금도 특검하자 그래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약간 양보한 거잖아요. 양보를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하자라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더 다는 이런 사람을 뭘 갖고 신뢰를 하고 뭘 갖고 타협을 하자는 건지 전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을 하잖아요. 결국 누더기고 맹탕이거든요. 누더기 맹탕 특검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돈을 왜 써야 되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상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공수처를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도 특검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야당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도로 해서 민주당이 좀 빠지면서 오히려 야당 추천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야당의 결속을 높여가는 이 방법 외에 어떤 특검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고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자꾸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건 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힘당 이중대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은 한동훈을 보고 정치를 하면 망하는 거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근데 개혁신당하고 수준이 비슷해지면 전 이건 매우 곤란하다. 그쪽 동네는 당연히 보수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한동훈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의 모순, 한동훈의 거짓말, 한동훈의 뭐 소위 말하면 빤스런 이런 거를 한번 입증해보자. 아주 그 수준 낮은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중심을 잡고 저는 국민 대다수를 더 품어서 더 설득하는 쪽으로 가서 원래대로 정상적인 특검을 관철시키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지 개혁신당하고 약간 비슷한 스탠스를 비추는 모습은 저는 좀 매우 안타깝고 전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민주당이 뭐 지금 뭐 개혁신당까지 뭐 개혁신당 눈치 보는 건 전혀 아니고 개혁신당이 굉장히 좋아하고 한동훈 장관 대표가 어쨌든 대법원 등 제3자 특검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당내에서도 지금 입장 못 펴지만 여론의 지지도 못 받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왜냐면 한 말 있잖아요.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발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저도 한동훈 대표가 장관이라 그러네. 할 생각이 없는 거 알아요. 네. 말로만 던져본 거고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상대방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협상을 테이블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완전히 이제 하기 싫은 게 정면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이 제가 보기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요리할 거냐 네. 그거라고 봐요. 일단 그 특검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진실규명이 그렇죠. 목표인 것이고요. 거기에는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일단 회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민생 현안도 중요하지만 이 캐캐 묵어 있는 이 최혜병 특검법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해서 단일한 안을 좀 가지고 와서 어쨌든 통과되는 맛이라도 국민들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5분 40초나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가 있는데 하십시오.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특검 얻어낸 거를 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는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압박을 해서 얻어낸 산물이고요. 맞습니다. 드루킹 특검은요. 김성태 원내대표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야 요즘이야 뭐 많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많이 평가하지만 당시에 목숨 걸고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투쟁을 해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좀 물러나서 한동훈 같은 저런 궤변론자랑 뭘 타협해서 뭘 만들어내겠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차이특검을 못하면 이 정부 내에서 못하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끝까지 이거는 규명을 하겠다라는 저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게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수를 접어주고 가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근데 결국은 민주당은 답답하다 그러겠죠.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러지만은 여론을 등에 업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럼 저는 저 같은 사람 또 많은 보수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더 여론으로 몰고 가서 저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킬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거를 가지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뭘 해보겠다?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네. 단식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 네.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만큼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 그 김성태 목숨 걸고 대표가 했는데.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 그때 턱까지 두드러 맞아가면서 그거 받아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박찬대 불러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한번 단식해라고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전 단식이 능사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그 그 정도 결기를 정도의 갖고 해야 각오를 된다고. 가지고 국민 여론을 만약에 터치하고 교감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반응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저도 그 국민들이 신인규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동의한다니까요. 네. 동의하는데. 저 만약에 이거 제3자 특검 이런 식으로 가서 누더기 맹탕 가잖아요. 네. 저같이 특검 찬성했던 목소리 높였던 사람도 이제는 균열 생겨서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결론 그렇게 되면. 박찬대 단식. 아니요 목숨을 걸고 하시라는 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아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타협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했냐. 정교하게 잘 싸우느냐. 원내에서 또 원외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잘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직하고 원내에서 지혜롭게 싸우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 왜냐하면 이쪽은 법기술자들이 궤변론자들인데. 정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어렵긴 하지만 30초만 얘기하면 안 돼. 하세요. 하세요. 야 오늘 10분 윤석열 저도 시간 많아요. 가장 믿는 백이 뭐겠어요? 검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뭐겠어요? 특검이에요. 네.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특검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본진을 허무는 거거든요. 네, 믿는 백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그렇기 때문에-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되면- 열리면 네. 그 다음에 열리는 거는 쉬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안 되고 있으면 뭐 지금 광화문 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실제로 이 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네. 물론 뭐 말씀처럼 저도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박찬대 단식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꼭 네. 한번 일단 하라고 하시죠. 특검의 네.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박찬대 단식으로 끝내겠습니다. 네.